네, 경희 피레탄의원의 강재순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구내염에 대해서 우리가 Q&A를 통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자, 오늘은 이제 뭐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아토피 이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토피나 구내염이나 염증성의 질환이고요. 이 염증이라는 것은 세포의 손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는 순간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고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죠. 심부온도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모공을 닫아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구멍이나 관절, 팔꿈치, 내측이나 무릎, 오금, 또 발목, 목 주변으로 이쪽으로 열 에너지가 많이 쏠리게 되고, 자, 그때 다양한 염증성의 질환, 또 태선화 현상, 가려움증이 반복될 때 우리는 아토피라 진단을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아토피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저희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그 이론, 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의 모든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바로 피레토 세라피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아토피 Q&A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면역과 무병 장수론, 즉 심부 온도가 37도 항시 유지가 될 때만이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다. 또 불사를 할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리는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에서 무병장수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든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심부온도가 빨리 떨어질 때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요.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는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나 질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부 온도가 장기가 내려갔을 때 우리는 4가지의 생리병리적 현상이 생긴다. 피부 온도 올라가고, 또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고, 모공이 닫히고, 땀의 분비가 줄어든다. 자, 그러한 다양한 생리적, 병리적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염증성의 증상, 통증도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끌어당기는 힘,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 응력은 강해집니다. 바로 그때 윤기성의 증상들, 구진, 팽진,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윤기성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뭐 단백질의 변성, 유전자의 변이, 돌연 변이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일단 응력이 강해질 때 통증이 온다라는 거, 이것도 꼭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질병이 발생하는데 그 질병 시초는 바로 세포 손상이다라는 거예요. 세포 손상에 의해서 심부온도 내려가고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장기적이고 반복이 될 때 질병으로 이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토피의 Q&A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아토피 Q&A인데요. 팔 접히는 곳, 다리 접히는 곳이 자주 생기는데 이유가 뭔가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가? 자,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관절 쪽으로 열이 잘 쏠릴 수 있습니다.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되어서 아토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팔꿈치나 오금, 발목 이런 쪽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잘 침범해서 염증이 잘 생기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아토피가 생겼는데 빼면 다시 없어지나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뭐 아토피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이 찌면서 신본도가 내려갔는데 신본도가 내려가는 요인은 너무나 다양해요. 뭐 비만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신본도가 내려가는 요인은 뭐 약물이라든지 물리화학적인 자극이라든지 뭐 온도, 압력, pH, 음식물의 뭐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신본도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그게 하나에 합해져서 신부온도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지 살만 뺀다고 아토피가 완치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살을 빼면 좀 완화되는 경향은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겨울만 되면 보습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심해집니다. 자, 겨울이 되면 신분도 내려가죠. 모공은 더 다치죠. 피부의 수분 공급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는 건조감이 생기죠. 그럼 피부가 건조해진 이유는 건조하다고 보습제를 바르면 됩니까? 그러면은 피부에서의 열 에너지 방출이 또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가려움증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더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생활 습관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자, 겨울에 심해지는 이유 이제 이해되셨죠? 심부 온도가 겨울이 되면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가려움증 심해지고 피부 온도 올라가면서 염증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찜질방에 가서 땀을 쫙 빼면 나아질까요?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왜? 모공이 열리니까 열이 좀 방출이 되니까 가려움증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계속 반복이 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피부 온도 올라가면 피부가 예민해지죠. 그럴 때 피부 염증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시 중요한 것은 심부 온도를 올려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밀가루, 간식 많이 먹으면 아토피가 심해질까요? 네, 맞습니다.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음식, 점성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액의 점성도 올라가게 되고 혈류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혈류 속도 떨어지면 신분도 내려가겠죠? 모공 다치고 피부온도 올라가서 가려움증과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아토피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Q&A를 통해서 아토피에 대한 특징들,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풀어봐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걸로 보고요. 이 사진은 전형적인 이제 귀 주변의 아토피입니다. 귀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릴 수 있죠. 귀 구멍으로 열이 잘 방출이 되죠. 자, 이럴 때 귀 주변의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만성화되니까 우리가 인설, 각질, 비듬과 같은 탄력성의 증상까지 생기고요.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중이염까지 생깁니다. 중이염이 생겼다고 이때에 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는 순간 중이염은 진정되고 아토피도 진정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약을 쓰면 쓸수록 신분도는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또 귀 주변으로 열이 쏠리면 다시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또 스테로이드 복용하고 바르고 뭐 계속 이게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딱 써서 완전히 좋아지면 제일 좋은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반복이 될 때는 계속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도 이 아토피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을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